한국은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3,34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섬들이 제주도, 거제도, 강화도처럼 원래부터 고유한 지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섬, 작은 섬, 돌섬 등 보통 명사에서 유래되어 중복으로 사용되는 섬 이름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섬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죽도 또는 같은 의미인 대섬입니다. 여기서 의외라고 하는 것은 죽도가 일본식 지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독도를 죽도, 즉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섬 이름인 송도 또는 솔섬 역시 마츠시마로 일본식 지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연식의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섬 이름이 죽도와 송도인 이유를 살펴보고 이 문제와 한국-일본 사이 독도, 영유권 다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도와 송도 명칭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1952년 1월 28일에 대한민국이 평화선을 선포한 뒤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해 독도 영유의 방증 자료로 은주시 청합기 등을 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즉 1667년 사이토 호센이 쓴 은주시 청합기에 의하면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가 죽도로 독도가 송도로 불렸음을 지적하면서 독도의 존재를 일찍부터 일본 측에서 인지했다고 하였습니다. 책 제목 은주시 청합기에서 은주는 동해에 있는 오키섬이며 시청은 보고 듣는다는 말, 즉 견문과 같은 말이며 합기는 합친 기록이란 뜻입니다. 1667년 시마네 현에 있었던 마스의 번의 번사였던 사이토 호센이 상부의 명을 받아 오키섬을 시찰하면서 오키섬의 역사와 지리 등을 적은 책이 은주시 청합기입니다. 이 책에 오키섬에서 이틀을 가고 하루를 더 가면 송도가 있고 또 하루를 더 가면 죽도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일본의 서부 국경은 이 주로 한다. 에서 이 주가 오키섬을 말하는지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불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누가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섬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1667년에 일본에서 독도를 조선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점은 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주시 청합기에서는 독도를 송도로 지칭해서 죽도로 부르는 오늘날과 다른데 이는 서양 배들이 독도 근해에 출몰하면서 생긴 혼선 때문입니다. 즉 1787년에 프랑스 배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다줄레 섬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2년 후인 1789년에는 영국 배가 울릉도를 재발견하여 알고노트 섬이라 붙였는데 경의도를 실제 위치보다 훨씬 북서쪽 지점에 잘못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양 지도에는 아직 독도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울릉도가 정확한 위치의 다줄레 섬과 부정확한 위치의 알고노트 섬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지볼트가 일본 소개책자의 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까운 다줄레 섬, 즉 정확한 위치의 울릉도에 마스시마라는 이름을 적고 일본에서 먼 알고노트 섬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이는 일본에 가까운 섬이 송도이고 먼 섬이 죽도라는 은주시 청합기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서양 지도에서 독도는 아직 기입되지도 않은 채 울릉도의 위치와 지명에 혼선이 초래되는데 이후 일본에서 발간된 지도도 이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후 1849년 프랑스 포경선이 독도를 발견해 리앙쿠르 바위로 명명함으로써 다줄레의 알고노트 섬까지 3개 섬이 지도에 기입됩니다. 일본 지도는 역시 이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어서 1854년 러시아 배가 알고노트 섬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서양 지도에서 알고노트 섬과 함께 죽도라는 지명은 사라지고 송도, 즉 다줄레 섬과 리앙쿠르 바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0년 일본이 해로를 측량하면서 독도를 사라진 이름인 죽도로 기록하면서 일본 문헌에서 마침내 울릉도와 독도는 이름을 맞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19세기 일본 측이 서양인이 만든 지도에 현혹되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혼동한 것은
일본 측이 이 지역 실정에 어두웠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과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1667년에 이미 은주시청합기라는 고문서를 통해 독도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송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이를 일본 측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에서는 죽도를 외인이 붙인 이름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영부사 남구만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부사 남구만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외인에게 잡혀 백기주에 들어갔더니 그러나 대마도의 외인이 울릉도를 죽도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입니다. 또 송도도 일본인들이 붙인 지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증문헌비고 및 안용복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이 쫓아 송도에 이르러 또 꾸짖기를 송도는 곧 오산도이다. 너희는 오산도가 우리의 영역임을 듣지 못했는가? 여지지에서 말하기를 울릉과 오산은 모두 오산국 땅인데 오산은 곧 외인이 말하는 송도다. 이처럼 안용복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죽도와 송도가 한국 지명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어져 이들 지명이 일제에 의해 붙여진 일본식 지명이라는 논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죽도와 송도가 일본식 지명으로 인식된다고 했지만 일단 죽도와 송도가 한국에서도 쓰인 지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증 동구겨지 승남의 죽도와 송도가 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군자와 세안사무에 포함된 소나무와 대나무는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매우 친숙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죽도와 송도는 한국과 일본에서 흔히 보이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죽도와 송도가 이와 대응하는 한글 지명인 대섬, 솔섬과 함께 한국의 섬 이름으로 흔할 뿐 아니라 가장 흔한 섬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땅 이름 큰 사전을 찾아보면 죽도가 대섬과 함께 다수 보입니다. 그리고 송도와 솔섬 역시 다수 보입니다. 한국에 있는 3,300여 개 섬에 대해 20세기 초 조선 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5만 분의 1 지도에 근거해 전수조사를 한 정연식에 의하면 2,727개의 섬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도와 대섬이 98개, 송도와 솔섬이 72개로 압도적이며 항도, 장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죽도와 송도가 한국식 지명은 아니라는 통념을 깨뜨리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의외인 점은 섬 이름으로 많이 쓰였으리라 짐작되는 대도와 소도 또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생각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대도는 9개, 소도는 13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송도와 죽도가 대도 또는 소도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추정이 가능하고 정연식은 실제로 죽도와 대섬의 의미는 대도 또는 큰 섬, 송도와 솔섬의 의미는 소도 또는 작은 섬임을 언어학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먼저 송도가 작은 섬이라는 뜻임은 같은 지명인 솔섬의 솔이 우리말 솔다에서 유래했다는 데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솔다는 바지통이 솔다에서 쓰인 것처럼 좁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작은 밥상인 소반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것이 솔소반인데 솔소반의 솔 역시 좁다는 뜻입니다. 또 송고대 원형은 솔고드로 역시 좁다, 가늘다는 뜻의 솔과 꼬챙이를 뜻하는 곧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꼬챙이를 뜻하는 곧은 상투를 고정하는 동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섬에 소나무가 많아서 송도 또는 솔섬이라고 불린 섬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송도 또는 솔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점은 죽도와 대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섬의 이름이 된 나무가 소나무, 대나무와 당나무 세 가지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나무 이름이 섬 이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죽도, 대섬, 송도, 솔섬 외의 닭섬, 즉 저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도가 큰 섬이란 뜻임은 같은 지명인 대섬의 대가
크다는 뜻의 우리말 달에서 유래했다는 데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국어 자료에 드러난 첫 번째 예에서 대구현의 큰 대가 달구화의 달과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에서는 대상군의 큰 대가 대시상군, 즉 달상군의 달과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는 고대 국어에서 리을 발음의 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에서는 대곡군의 대가 다지올의 다지와 대응하는데 다지의 지 역시 세을과 대응한 데서 리을의 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대가 달과 대응합니다. 이처럼 큰 대와 대응한 달이 고대 국어에서 크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대로 음이 바뀝니다. 유음 리을이 탈락하면서 반모음 이로 흔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연식의 논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권인환이 고대 국어에서 찾은 동일한 음운 변화의 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달구벌에서 달의 리을이 이로 변하면서 대구가 되었습니다. 또 설하벌과 지리산, 아령의 리을이 이로 변해서 각각 서야벌, 지이산, 아이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대로 변화한 후에는 대가 크다는 뜻의 고유어임이 망각되어 대섬이 대나무섬, 즉 죽도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섬도 소리 좁다는 뜻의 고유어임이 망각된 후 솔섬이 소나무섬, 즉 송도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큰 섬과 작은 섬을 뜻하는 다른 이름이 있고 그것이 죽도와 송도가 아닐까요? 실제로 지도를 보면 죽도와 대섬이 큰 섬, 송도와 솔섬이 작은 섬을 의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거차군도의 동거차도 사이의 섬들 가운데 큰 섬에는 대섬, 작은 섬에는 솔섬이라는 이름을 붙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태안군 이원면의 솔섬 역시 주위 섬들에 비해 크기가 작은 섬들에 붙었습니다. 정연식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일본 열도에도 죽도와 송도라는 섬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즉, 일본 열도 죽도와 송도는 섬의 식생에서 유래한 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큰 섬과 작은 섬, 즉 죽도와 송도로 불리우게 된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가 확실한 정주지가 되지 못한 가운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공도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섬의 이름에 대한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옛 기록에 울릉도, 우릉도,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요도 등 다양한 이름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 삼척, 울진 등에서 먼 바다로 나가면 만나는 섬은 두 개밖에 없었기에 고유한 섬 이름이 무엇이었든 간에 아주 오래전부터 섬 크기에 따라 대섬과 솔섬으로 불렀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섬이 큰 섬 대신 대나무섬으로 인식되면서 죽도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또 솔섬 역시 작은 섬 대신 소나무섬으로 인식되면서 송도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누가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섬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죽도가 일본식 지명이라고 여겨져 왔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도와 송도는 일본식 지명이기도 하지만 한국식 지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죽도와 송도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섬 이름입니다. 세 번째, 죽도와 송도는 각각 큰 섬과 작은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지었다는 독도의 지명 죽도마저 그들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한국 측 지명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